꽁꽁 얼어붙은 새벽. 어느 겨울날 매서운 추위 속에 고장난 전기장판을 딸깍거리며 한숨을 쉰 적 있으신가요? 어김없이 찾아온 겨울 동네 골목길에는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몰아쳤고 저는 그저 한숨만 나왔습니다. 보일러가 또 고장이 난 것입니다. 기름이 모자란가 싶어 이리저리 알아봤지만 문제는 기름이 아니라 배관 누수라고 합니다. 온종일 쩔쩔매며 겨우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리공을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들네는 바쁘다며 나중에 시간을 내어보겠다고 했지만 통화 끝에 들리는 아들의 한숨 소리는 무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기다려보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추위는 더해졌습니다. 저녁이 다가오고 몸이 으슬으슬 떨려오자 저는 누더기 담요를 어깨에 두릅니다. 며칠째 미지근한 방바닥에 눕다 보니 심한 감기가 걸려버렸습니다. 추운 몸을 떨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드디어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곧이어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무거운 공구함을 든 한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수리공을 부르기까지의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추운 방에서 전화번호를 검색하고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다시 시도하는 반복적인 과정 속에서 저는 자꾸만 자식들에게 의지하려는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나? 나이가 들면 다들 이렇게 무능해지는 걸까? 라고 중얼거리며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더니 각자의 가정이 생기고 소홀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 날도 추우니 더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벨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니 배관 수리공이 인사를 하고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심코 수리공의 얼굴을 힐끔 쳐다보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낮이 익었습니다. 까칠한 수염에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반장이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아주머니 배관이 많이 낡았네요. 오늘은 일단 급한 대로 수리해 드릴게요. 근데 전체적으로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집 안에 낯설지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바닥을 뜯어내고 물이 새는 부분을 찾아내고 설명해주는 그의 얼굴이 여전히 낯이 익었습니다. 자세히 바라보려고 하자 황급히 등을 돌려드릴로 옆 바닥을 더 부수었습니다.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등이 넓고 듬직합니다. 공구함에서 도구를 꺼내 꼼꼼하게 배관을 살피는 모습은 묵묵하지만 믿음직스럽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따뜻해졌습니다. 그 시절 몰래 좋아하던 반장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장에서 개에게 물릴 뻔했을 때 최영수 반장이 자신을 지켜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라며 듬직한 등이 자신 앞을 막아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혹시 당신 최영수 씨 아니에요? 남자는 손에 묻은 기름때를 대충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초등학교 때 우리 반 반장 영수 아니야? 나 박순자야. 기억 못하겠어? 수리공은 한동안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우리 반 꽃분이 순자 맞지? 야, 세상에 이렇게 만나네. 세상에. 제 어린 시절의 별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꽃분이라니. 보일러 수리가 끝난 후 잠시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수는 사업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낸 뒤 생계를 위해 배관공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잘생긴 얼굴에 세월의 흔적인 주름이 자글자글 생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겠지요. 한때 잘 나가던 때도 있었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죠. 늦었지만 그래도 일어서 보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굵고 거친 손과 구부정한 어깨를 보며 이상하게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최영수의 어깨 위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얹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내가 학교 다닐 때 너 좋아했던 거 알았어? 뭐? 정말? 저는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나 대신 발표도 해주고 모범생에다 반장까지 하던 모습이 그렇게 멋져 보였는지 몰라. 그때 몰래 편지도 썼었는데. 몰랐네. 아니, 그러고 보니 나도 그때 순자가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 내가 웃을 때 반짝이던 눈이 아직도 기억나. 지금도 반짝거리네. 이 늙은이가 무슨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시간이 벌써 늦었네. 나 이제 저녁 준비해야겠다. 연락 따로 해도 되지? 영수와 헤어지고 들어간 집은 잘 수리가 된 보일러가 잘 돌아가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은 영수를 만나 반가운 마음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따뜻하게 데워진 방바닥에 누워 오랜만에 푹 잠에 들었습니다. 좀 자다 보니 잠결에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는 게 보였습니다. 최영수였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오랜만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네. 건강 잘 챙기고 감기 얼른 나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보일러에 다시 17 에러 코드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이 왔어요. 집에서 입김이 나기 시작했고 전기장판을 펼쳐서 누워 있다가 문득 영수 생각이 났습니다. 전화를 해서 보일러가 또 고장났다고 하니 30분도 안 돼서 영수가 왔어요. 따뜻한 음료수와 핫팩을 잔뜩 가지고 와서 제게 안겨주고는 청진기같이 생긴 걸로 누수를 찾아내서 누수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돈은 됐어. 친구 좋다는 게 어디야. 그날 이후 최영수는 자주 저의 집을 찾았습니다. 보일러 점검을 핑계로 찾아와선 마당을 손봐주기도 하고 텃밭에 물을 뿌려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곤 하면 세상이 행복하다 느껴졌지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영수야, 그때 내가 반장 돼서 반 친구들한테 도시락 나눠줄 때 멋졌었어. 아이 참 그 얘기 또 하네. 그거 다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건데 뭐.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은근히 물었습니다. 박할머니, 그 백완공 아저씨 자주 오더만 무슨 사이예요? 이 나이에 연애라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없이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가슴 한구석을 툭 건드렸습니다. 가만히 마당으로 시선을 돌리자 영수가 배관을 손보던 그 듬직한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배관을 손질하며 땀 흘리던 그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이겨내려는 듯 묵묵히 움직였고 그 등이 왠지 모르게 따뜻해 보였습니다. 참 듬직해. 그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연애요? 왜요? 안 되나요? 이 나이에 마음 한번 따뜻해질 권리라도 없답디다. 사람 마음이 연세를 가리나요? 옆집 아주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와 영수의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큰딸 희영이가 방문하며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엄마, 요즘 보일러는 괜찮아요. 자주 고장나서 수리기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옆집 할머니가 그러던데. 이사 가는 건 어때요? 박순자 할머니는 담담하게 차 한 잔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아, 백완공이 알고 보니 초등학교 동창이지 뭐니. 신경 써줘서 고맙다. 당분간은 괜찮을 것 같아.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아느냐. 어릴 적 친구라니 보험 팔거나 물건 사라고는 안 하죠. 조심하세요.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대요. 그날 밤 박순자 할머니는 큰딸이 떠난 뒤 한숨을 쉬며 복잡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따뜻한 방바닥은 따뜻한 영수의 웃음을 생각나게 해주었죠. 정말 그냥 어릴 적 친구 사이가 맞겠지. 희영이 말대로 이상한 목적은 아니겠지.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자니 마침 영수에게 카톡이 왔어요. 할머니는 영수 씨와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 최영수는 동네 공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영수가 나뭇가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꽃분아, 이렇게라도 자주 걷는 게 건강에 좋아. 오래 걸으세요. 영수야, 넌 아직도 듬직하다. 내가 있어서 겨울이 좀 덜 추워진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니 나를 믿자. 영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서로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냥 걸었습니다. 날이 추워도 마음이 따뜻하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집 앞까지 그렇게 걸어가는데 아들이 보이더군요. 저를 기다렸나 봅니다. 저희는 다급하게 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봤는지 당황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급히 영수를 보내고 아들을 맞이했어요. 아들, 무슨 일이야? 바쁘다며. 보일러 잘 고쳐졌나 여쭤보려고 왔죠. 전체 공사해야 할 것 같다고 희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만나는 분이에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민 중이야. 잘 알아보고 생각하시라며 복잡한 표정을 하며 아들은 그 사람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큰아들의 손을 꼭 잡고 밥 먹고 가라고 했어요. 아들을 집에 데리고 들어가 된장찌개를 데우는데 영수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라도 괜찮으실까요? 식탁 위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 문자를 아들이 봤나 봐요.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저도 한번 만나봬도 될까요? 한번 물어보마. 우리도 아직 진지한 관계는 아니라. 아들의 표정을 살피며 문자 답장으로 아들이 한번 보고 싶어 한다고 보냈습니다. 바로 답장이 왔어요. 언제든 가능하다고. 참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며칠 후 셋이서 작은 카페에서 인사를 했어요. 영수는 아들에게 저와 진지한 관계를 허락받고 싶다고 하더군요. 전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순자 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가족들의 반대가 있다면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큰아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다 큰 어른에게 반대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사업 실패하고 지금 배관공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거나 하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큰아들의 무례한 말에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만해라. 그 말은 선을 넘는 것 같구나. 영수는 내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영수는 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 되네요. 배관공으로는 생활비 버는 용도고 모아놓은 재산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배관공으로 월 1,000 정도는 벌고 있고. 세상에. 배관공이 그렇게 잘 버는지 몰랐어요. 하긴 이번에 영수가 돈을 안 받긴 했는데
이전에도 8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들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다시 흠흠거리며 다행이네요. 제가 실례되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영수에게 호의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머니 잘 부탁드린다며 근처 분위기 좋은 식당에서 저녁까지 사주고 가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 난방배관이 하도 낡아서 전체 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영수가 돈도 안 받고 자기가 다 부담하기도 했어요. 큰아들은 뒤늦게 일을 알고 난 뒤 영수에게 더 잘하려고 가끔 식당 상품권 같은 걸 주더라고요. 가끔 과일을 잔뜩 사와 자식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하고 우리의 관계를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건지 더 정성을 다하는 느낌이 들어 고마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 병원을 다니게 되었는데 영수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데려다주고 밥도 사주고 절 엄청 챙겨주더라고요. 아들한테 전화할까 하다가 보일러 검사 때 속상했던 게 생각나서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너무 얻어먹어 한 번은 제가 산다며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손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아들이었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입은 밥까지 사주고 다니세요? 아니. 말도 못하고 영수 씨를 두고 아들에게 끌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화를 내며 아들에게 상황을 말해줘도 믿지를 않더라고요. 세상에 누가 그냥 친구라고 병원비까지 턱턱 내줍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한 달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모두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가족들이 다시 하나로 뭉치기를 그리고 영수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더 깊게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리는 평범한 가족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 특별히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거실은 제 정성이 가득 담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식탁 위에는 손수 만든 잡채와 불고기, 전과 같은 전통 요리들이 놓았습니다. 초대받은 가족들은 당황스럽고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감정의 골이 남아 있었는지 영수 씨와 아들은 그저 허허거리며 웃으며 어색해하고 있었고 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수 씨를 힐끔힐끔 보았습니다. 영문 모르는 막내딸과 둘째 아들도 어색한 기류에 합류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큰아들은 숟가락질을 하면서도 내내 말이 없었고 큰딸은 일부러 최영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간중간 어색한 웃음과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영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모이니 참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솔직히 전하고 싶습니다. 큰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숟가락질을 멈췄습니다. 큰딸은 반사적으로 눈살을 찌푸렸지만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순자 씨와 저는 정말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편함과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순수합니다. 그녀를 돕고 싶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영수의 말을 들은 아들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야 좋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저희를 무시하고 당신을 더 믿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가 떠난 지는 좀 되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어요. 미영도 이에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가 더 도울 수도 있었잖아요. 굳이 외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지는 의문이에요. 저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줄은 알았지만
정말 그게 다냐? 난 너희가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랐다. 그리고 배관 공사할 때도 바쁘다며 공사를 차일피일 미룬 건 너희들 아니었니? 그 순간 영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병원비 영수증과 제가 도운 내역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숨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순자 씨가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했을 뿐입니다. 사실 전 이걸 보여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순자 씨가 자기를 이렇게 챙겨줬다고 보여주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그 봉투를 열어보고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수는 그의 진심이 담긴 내역들을 하나씩 읽어나갔습니다. 병원비를 도와준 내역도 있지만 무엇보다 일주일에 한 번. 저를 위해 꽃을 산 내역에서 저에 대한 마음도 충분히 증명되었지 않을까. 딸도 그의 어깨 너머로 내용을 확인하더니 무겁게 침묵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여러분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순자 씨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으며 그저 행복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희가 잘못했네요. 뭐 이렇게까지 할 건가 싶긴 하지만 어머니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저희 탓입니다. 그동안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엄마가 행복하다면 저도 괜찮아요. 어머니를 위해 노력하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식들과 영수가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를 위해 쓴 내역 등을 눈으로 보여주자고 한 건 강력한 제 의견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런 쪽에 예민해서 계속 정성을 줘도 한편으로 찝찝해하는 거였거든요. 전에 잘 알아보라고 경계하던 딸의 모습이 생각나서 정리까지 제가 도우며 영수 씨에게 내역을 정리하게 시킨 부분이 뿌듯했습니다. 영수 씨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족이 아닐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아들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게 받아들일게요. 그 후로 최영수는 자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새로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족들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공원에서의 산책은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추억으로 남았고 이제 이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고단할 때도 많고 뜻밖의 갈등 속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아껴주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들과의 무관심이나 오해로 마음이 무너질 뻔한 적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소중한 인연을 통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반드시 전해지고 서로를 이해할 때 새로운 연대와 사랑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나 그 사람의 진심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예상치 못한 기적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고마움과 사랑은 언제든 표현하세요. 우리가 가진 시간은 생각보다 짧고 그 시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이 나이 먹도록 제가 배운 건 결국 하나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것.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울림으로 남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